권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기적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 기적의 원천은 바로 교육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고 꿈이었던 대한민국 교육이 문정권 3년 만에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정치화, 이념화의 굴레에 몰아넣고 국가가 제공하는 획일화된 교육만 받으라고 강제합니다. 하향 평준화를 필두로 교육사회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사회주의화 시키면 그 다음 수순은 불보듯 뻔합니다. 곧바로 대한민국의 사회주의로의 대전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망치더니 전교조 주도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을 장악하고 교육부는 이를 방조무긴하고 있습니다. 법의 노조 전교조만 살판난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17개 시도교육감 14명이 친전교조 좌파 교육감들입니다. 10명은 아예 전교조 출신입니다. 능력 있는 교육자를 교장으로 발탁하라고 있는 교장 공모제는 전교조 출신들의 초고속 승진 창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과거 좌파 운동권들이 그랬듯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신념으로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잡자마자 전 정권의 역사교과서를 없애더니 이제는 불법까지 불사하면서 교과서를 갈아치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교육감들은 자신들의 이념 설파를 위한 혁신학교는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그 반면에 정부의 돈 한 푼 손 벌리지 않고 자율, 경쟁, 그리고 질 높은 교육을 지향해 오던 자사고를 법령도 무시해 가면서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 사학의 자율성, 자유, 창의가 들어설 여지는 없어졌습니다. 부정과 부패는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패 척결의 깃발을 앞세우면서 아무런 근본적 구조적 대책도 없이 사학 말살이라는 교각사루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아무 것도 없던 불모지에서 교육 기적을 이뤄낸 사학들을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의 무대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를 조정해야 할 교육부가 전시작전사령부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따르지 않으면 벌 주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교육 기적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이 없는 교육,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이 저물어 가서야 되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총리께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정부에서는 필수 확인 코스가 된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까? 남북이 다른 나라, 한반도 바깥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합니다. 6.25는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엄연히 분단돼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서 있는데 6.25 전쟁을 부인하시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 한민족이 한반도 바깥을 침략한 적이 없다는 뜻이었고요. 6.25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럼 북한은 지금 한반도 밖을 침략할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핵을 포기 안 하니까요.
네, 그 의도까지를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한민족이 평화를 사랑했는데, 그러나 우리 남과 북 사이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있었죠. 총리께서 대통령께 그 얘기를 꼭 전해시고 그 인식을 가지라고 좀 하십시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 서해상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입니까? 네, 그것은 문자 그대로 폭침이고, 북한의 도발이었죠. 총리께서는 국무위원회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시잖아요. 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으로 제청을 하셨어요? 그에 관해서는 그저께 본인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납득이 되시던가요? 네, 저는 납득이 됐습니다.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던데요. 네, 저는 납득이 됐습니다.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이 벌인 전쟁 범죄가 맞습니까? 북한의 남침이었죠. 4초가 안 걸려서 다행입니다. 뭐가요? 4초가 안 걸려서 다행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4초나 생각하시던데요. 이런 정권에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6.25 전쟁을 부인하고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사소한 충돌로 인식하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대통령은 6.25 전쟁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김원봉은요? 누구요? 김원봉이요? 안 들리세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원봉. 김원봉이요? 네, 설명드릴까요? 네. 네. 2015년이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군사편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복군에 조선의용대가 편입이 돼서 전력이 대폭 증강됐고, 그때부터 우리 조선 진공작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의용도의 지도자가 김원봉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말했던 것뿐입니다. 조선의용대의 본지는 중국 공산당으로 편입이 됐고 그 잔류 세력이 광복군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충칭에 광복군 총사령부가 이번에 완전 복원됐습니다만은 거기의 사료들을 보시면 광복군의 김원봉에 대한 평가와 장준하 등의 김원봉에 대한 평가를 총리께서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의원님만이 하겠습니까만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을 좀 보시죠. 네. 자,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뭡니까? 네, 여기 써진 그대로입니다. 보훈가족한테 이런 거 그렇게 버젓이 내놓고 밥 먹으라 그러면은 밥이 넘어가십니까, 그분들이? 네, 취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심함이 좀 부족했다,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배려도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심하면서 아쉬웠다. 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심함이라는 말은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죠. 비정함입니다. 비정함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의원님만은 못하지만 저도 국어계나 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교조의 법적 상태는 뭡니까? 네, 법의 노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네. 아까 보니까 법 앞에 무관용, 법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하시던데요. 네. 전교조의 정식 명칭이 뭐죠, 총리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든가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안 이상합니까? 네, 하여튼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한 점을 모르시겠어요? 어떤 것이 이상하신지요? 우리 노조법에 보면은 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바로 이 자체로 법 위반이거든요. 네, 바로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것이죠. 명칭이 아니고요.
네,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해서 처벌받는 다른 직역이 많아요. 유독 정교조는 이렇게 이름부터가 불법 상태인데 다 만나고 악수하고 교육 파트너라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법원에서 판정이 나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판결 전의 법적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행법으로 불법인 것은 이 정권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중요하지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상태 해소하고 기다리셔야죠. 대법원에 그것이 걸려있기 때문에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국민들한테도 그러시나요? 민노총과 정교조만 왜 그렇게 특혜를 받아야 하죠?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혜가 아니라 그야말로 무원칙 법위에 군림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회도 법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 탓하기 전에 전교조 불법 상태 좀 해소하세요. 다음입니다. 전교조에 노조 전임자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리님? 현재는 없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현재는 둘 수 없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 현재 51명의 전교조 출신이 노조 전임자를 하고 있고요. 교육감들이 이것을 위한 불법 휴직을 허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을 시정하도록 교육청이 몇 번이나 촉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은 말하다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최선이 아니죠. 국가의 법을 위반한 상태에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가부만 있을 뿐이죠. 네, 교육청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네, 현재 그 관계가 바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라도 빨리 그런 현재의 불법을 방치하는 잠깐만요. 답변을 계속하십니다. 네네 말씀을 마구 끊으시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전교조의 교육청이 사무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 40억 정도를 각급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요. 전교조 조합비 압류해서라도 시민의 재원을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법에 맞게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불법을 모두 용인한다. 노력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물렁해졌습니까? 네, 용인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답변은 용인이라는 답변이세요. 제가 드린 답변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교장 공모제를 알고 계십니까? 교장 공모제, 네. 취지가 뭘까요? 무자격 교장 공모제 내부형. 네, 뭐 새로운 기풍이라든가 새로운 철학이 교육 현장에 부분적으로라도 들어오기를 바랬던 것이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전교조만 다 하네요. 네, 그 구체적인 통계는 교육부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한번. 네. 100%인데도 5군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00%인데가 더 늘었습니다. 공정합니까? 10% 전교조가 교장 공모제 싹쓸이 공정입니까?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요, 숫자가, 네, 아까 퍼센트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들리는데요. 조금 전에 표를 보면 숫자는 소수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TO를 다 차지하거든요. 더 나쁘죠? 아니, 교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나와 있는 그 숫자하고는 다른 걸로 보입니다. 그 직역에 배정된 거예요. 다 차지한다니까요. 저의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교과서 불법 수정 기사 보셨습니까? 네. 검찰 공소장은요? 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 연구자가 이렇게 도둑날인까지 해가면서 민원 조작까지 해가면서 단독으로 했다. 오랜 정치 경험 갖고 계신 총리께서 믿어지세요?
네, 그 문제는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법에 따라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관여된 기소된 공무원들이요. 한 사람은 태국 한국교육원장으로 영전해서 갔고요. 한 사람은 충남 예산교육지원청 장학사로 영전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 공정하게 수사 제대로 받으려면 불러드려야죠. 네. 저기 보세요. 제가 띄워드린 거. 네네. 신원상 국외 파견에 지장이 있거나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무리를 일으키면은 파견 부적절. 왜 안 불러드립니까? 제가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법대로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법대로 안 되고 있어요. 교육부의 시정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요.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원래 일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마음이 뜨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거대한 역사장악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교육과정평가원 모두 한결같이 우리나라 대통령,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의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북 문제, 북의 도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개개인의 생각까지를 제가 깊게 알지를 못합니다. 발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고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사고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재지정 취소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것은 아직 최종 절차가 아니고요. 교육부의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지난 4월 11일 헌재 자사고 관련 판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네, 우선 선발권은 옳지 않다. 뭐 중복 지원은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죠. 동시 지원을 금지한 거는 전원일치위원이고요. 네. 일반고랑 동시 못한다. 전원일치위원. 우선 선발권도 5분이 위원이고 4분만 합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시행령을 만든 거예요. 예, 헌재의 결정은 학생의 선택권이라든가 공정한 권한, 이것을 존중한 훌륭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훌륭한 판단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 시행령이 악의적이죠. 그래서 헌재의 판단을 받은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총리 상상고를 잘 아십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어떤 학교인지는 짐작합니다. 상상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최종 절차가 아니고요. 청문과 동의 과정에서 법령의 위배는 없었는지 등을 엄밀하게 볼 것입니다. 있으면 부동의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에. 뭐 법령대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사회통합 전형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배점으로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령의 준수 여부를 엄정하게 볼 것입니다. 아니면 부동의하시겠습니까?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만약에 법령의 위배에 있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그 생각합니다. 말씀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 정권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유학, 남의 자식은 사다리 걷어찹니다. 표를 하나 보시죠. 18개 장관 중에 12분이 이렇습니다. 위선 정권의 위선 교육 정책 아닙니까? 이 중에는 오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사고 지정되기 전에 이 학교를 다녔던 것도 자사고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2군데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자사고 지정 이전에 학교 다닌 사람도 자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빼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네, 다 아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비웃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학년, 나이를 보면 알게 됩니다. 제가 교육감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위선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오류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체크해서 주세요. 아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하시잖아요. 전 오류 못 봤는데요.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총체적으로 총리는 이 정권 교육 정책에 몇 점이나 주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점수를 매길 만큼 깊게 따져보진 못했습니다. 총리신데요? 총리라고 다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에만 맡겨놓고 총리가 하나도 안 챙기셔서 대한민국 교육이 이 지경이라고 믿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를 과대평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셨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교육 정책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말살하려는 의도 하에, 그리고 하향 평준화의 의도 하에 대한민국 교육을 끌고 가려는 아집만 있을 뿐입니다. 그 와중에 내 자식은 대한민국 교육에 묶어두기 싫어서 자사고, 특목고, 외고, 유학 바로바로 챙겨서 보내고 위장전이까지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라는 질문에 답하십시오. 그나마 교육이 희망인 사람들입니다. 교육이 유일한 삶의 낙인 부모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불러오는 교육 붕괴가 우리 사회의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교육 정책은 빵점입니다. 감사합니다.